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어제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김창준 전 미 하원 연방의원을 전화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계 미 연방 하원의원 탄생, 이 소식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김창준 전 의원이 특히 메릴린 스트릭랜드 워싱턴주에서 미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죠. 그런데 피부색을 놓고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지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창준 전 의원의 이 발언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이 됐는데요.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김창준 전 의원의 인식과 표현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관련 소식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과 함께합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변호사, SBS의 원일이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에서도 오늘 선거 공판에 관심이 많죠?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온 바가 있고요. 2심에서 어찌됐건 세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 저희 김경수 지사 측은 또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부디 이제 여러 가지 특검의 수사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이 김 지사 측의 의견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또 고려가 돼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네.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는데 그렇죠.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법정 구속이 됐던 사안, 네. 1심 재판부는 굉장히 중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2심 과정 중에 재판장의 보석을 허가해 줬지만요. 그리고 사실은 2심이 굉장히 오래 진행되면서 한 번 재판장 교체가 있었어요. 근데 전 재판장이 교체되기 전에 인사 이동이 있어서 교체되기 전에 마지막 재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중요했던 이 킹크랩 시연회, 이건 김 지사가 본 걸로 인정이 된다. 다만 거기서 드루킹 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는 조금 더 심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인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그 와중에서 그 이후에 기사로 나왔던 거는 특검과 변호인 간의 공방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보면 김경수 지사가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유죄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 예를 들면 킹크랩 시연회를 받느냐와 관련해서 닭갈비집 식당의 직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사안들이 나와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 불리한 상태에서 출발하긴 하지만 1심과 똑같이 김경수 지사가 유죄가 나올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고가 진행이 되고 있을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하라고 하신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만 제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재판부가 들어와서 보통 재판부가 선고를 할 때는 피고인이 일어서야 하는데 말이죠. 재판부가 사전에 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 피고인 앉아 계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고할 때 그때만 일어나세요라고 하면서 이번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사실관계를 가리고 거기에 맞는 형벌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재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다 언론에 났듯이 쟁점은 킹크랩 시연을 받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김경수 경남지사 여권에서 워낙 주목받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네요. 피고인의 정치적 사회적 위치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재판의 유무죄가 피고인 개인 본인을 둘러싼 여러 정치적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판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법원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이 기소된 사실을 실제로 범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일 뿐 사법부의 역할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선고 판결문을 읽기 전에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좀 이례적인 건 아닙니까?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거예요. 이거 자꾸 저기 재판의 결과에 정치적 의미 부여하지 마라.
사실관계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사실관계에다가 법리를 대입해서 결론을 뽑아내는 게 재판의 과정, 형사재판의 과정인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킹크랩 시원에 받느냐 안 받느냐 그 핵심 쟁점이다. 그거에 대해서 검찰의 증거, 변호인의 반론, 오직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겠으니 결론을 가지고 거기다가 정치적 의미 부과하지 마라. 하나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앞서 저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이런 재판이 있을 때마다 김경수 지사 출두하면 뭐 응원하는 측, 반대하는 측 다 양쪽 있지 않습니까? 무죄다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뭐 구속해라 뭐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 지지자하고 반대하는 분들이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형사재판의 결론일 뿐 나는 정치하는 사람 아니니까 이 재판 결과 가지고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재판부가 뭐 어디 어쩌네 저쩌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재판은 그냥 재판대로 봐라. 서초동의 일을 여의도로 가져가지 마라라는 게 오늘 재판장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장이 오늘 판결문이 말이죠. 별지를 빼고 250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피고인 김경수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일이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50쪽의 판결문, 물론 요약본을 읽겠습니다만 선거 공판 판결문을 읽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 어떤 정치인인지 이번 재판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의 일원으로 반드시 밟아야 될 절차입니다. 경남 김해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더민주 김경수 후보가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부 여당에게 경고와 해초리를 든 것 같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변화를 선택하신 경남도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경남도민들의 강렬한 변화에 대한 열망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자막에 친문 대권 잠룡 원일위원 네. 김경수 경남지사 뭐 오늘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면은 이재명 경기지사 못지않은 대선 주자로 뛰어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친문 세력이 김경수 지사가 무죄를 받게 되면 후보로 밀 것이다라는 얘기가 정치판에 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독주나 견제를 견제할 수 있는 친문 적자가 누구냐? 김경수 경남지사다. 그래서 이번 재판의 무죄 여부는 정치적 생명이 걸렸다. 차기 대권 구도에 강력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친노의 뿌리이자 친문의 적자라고 하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가지고 있는 현 정치적 지형에서의 위치 때문에 그렇겠죠. 결국은 오늘 이게 일부 유죄가 나오면은 이 정치적 다음 대권 행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이번 2심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도 단순히 그냥 이거는 뭐 형사 사건에 대한 어떤 재판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많이 담긴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예, 김경수 경남지사는 사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봉화마을까지 가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켰고 그 뒤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왔습니다. 그래서 친노, 친문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어떤
잠재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 드러나는 어쨌든 대권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항상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네. 부각되는 모양새이고 김경수 지사는 잠재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사실 그 잠재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이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행정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전에도 보면 의정 활동 기간이 짧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평가될 부분이 더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에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대권 행보를 바로 시작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제 그 아까 언급되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돼 있는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그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정권 말기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 심판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선뜻 나서기보다는 차차기를 노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계속해서 재판장이 읽고 있는데 말이죠. 현재까지는 1년 6개월 동안은 드루킹과 피고인 또 경공모와의 관계가 밀접하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곧 공소 사실이 다 인정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판결문을 읽어나가고 있어요. 일단 이전 재판장이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갔었다. 이걸 굳이 마지막에 인사가 나서 다른 데로 가면서 콕 집어서 이야기한 그 이유는 또 뭘까요? 글쎄 정확한 사실 그런 것들을 밝히지는 않는데 당시에 이제 서초동 주변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재판장하고 주심 판사 간에 어떤 이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좀 갈려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은 아마 많이 서초동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재판장 좌배석 우배석 이제 그 3명이서 하는 건데 3명이서 다 이제 유무죄를 합의를 합니다. 근데 합의 안 한다고 해서 다수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세수니까 거의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만장일치까지 합의를 하는데 주심 판사하고 재판장하고 끝까지 유무죄에 대해 의견이 갈려서 그래서 이제 선고가 지연된다는 얘기들이 이제 좀 그 서초동 주변에 돌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기 인사 처리돼서 당시에 부장은 재판장이죠. 당시 재판장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간 거고. 그런데 이제 가면서 마지막 본인이 주재하는 마지막 재판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재판을 정리하고 가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서 정리했던 게 핵심 쟁점인 이 킹크랩 시연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오늘 앞서 지금 선고하기 전에 현 재판장은 이 사건의 쟁점은 간단합니다. 킹크랩 시연회 받는지 안 받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당시의 재판장은 가면서 자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까지는 인정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주심 판사하고 재판장 간의 의견은 일치했다라는 거죠. 그 주심 판사는 현재까지도 주심 판사로 있습니다. 재판장만 바뀌었고요. 킹크랩 시연회 본 건 인정된다. 다만 킹크랩 시연회 봤다고 해서 무조건 공모가 인정되느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심리를 더해보자라고 좀 여지를 열어놨긴 했지만 당시에 아마 그렇게 재판장이 얘기하고 갈 때 외부에서 보기에는 재판장은 아마도 이 사건을 유죄로 당시 재판장입니다. 당시 재판장은 유죄로 보고 있나? 그런 약간의 해석을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그 재판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현 재판장이 재판 선고 직전에 자 이건 판결이니까 정치적인 해석하지 마세요까지 이해는 가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간단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킹크랩 시연회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 3, 40분 있으면 결론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재판장이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자막이 잠깐 나갔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마 샌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 이 부분인데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샌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 이 부분인데 일단 현재까지 명쾌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속보 자막으로 나갔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혐의가 크게 두 가지, 선거법 위반 혐의가 하나 있고 컴퓨터 등 장애, 방해 혐의,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거죠. 일단 더 중한 혐의가 업무방해 혐의였습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분위기를 봐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1심 결과입니다. 1심에서는 불법 여론조작, 저게 이제 컴퓨터랑 업무방해죠. 징역 2년이었던 거고, 저게 이제 실형의 선고에 법정 구속이 됐던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데 지금 주영진 앵커가 저 법정에서 들려온 예. 거 해주신 거대로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금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현재까지 결론 나온 건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거보다 저 업무방해, 저게 이제 사건의 본질인 거고 저기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벌금형이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설사 법정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핵심 쟁점인 저 컴퓨터용 업무 방해 이 부분이 아마 오늘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컴퓨터 장애 등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 재판장이 사실관계를 읽고 재판장의 판단을 밝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께 확실하게 재판장이 이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 댓글 조작 혐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는지는 조금 더 판결문을 더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업무방해 혐의, 댓글 조작 혐의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지금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부분인 거죠. 사실은 정치적인 논쟁이 됐던 것도 그 부분이고 유무죄에 있어서 가장 의견이 갈렸던 것도 그 부분이고 양형에 있어서도 그 부분입니다. 결국 정치인 김경수가 계속 탄탄조를 걸을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꿈이 좌절되느냐도 결국 진짜 그 업무방해 여론 댓글 조작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시 30분 전부터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이제 읽고 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사실 서초동뿐만 아니라 여의도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판결문 중에 말이죠. 이 김경수 지사가 브리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으로 인정이 된다. 중간중간에 잠깐 나가달라고 해서 피고인과 독대를 한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재판장이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판결은 많은 분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과 비슷하게 그만큼의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것이 이재명 지사도 그야말로 찬물 뜨거운 물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죄 났다가 유죄 났다가 파기환송돼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이 됐었는데 그런 어떤 유사한 패턴을 밟는 것 아니냐 이런 혹시 기대가 민주당에는 있는 건 아닌지. 아직 2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도 일단 기본적으로 뭐 대선 주자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보다는 어찌되었건 이 한 개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분이 결백이 증명되는 과정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후보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판결을 뭐 기다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방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컴퓨터 등의 업무방해 죄가 가장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인데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김경수 지사 측에서도 이 분명히 드루킹에 관련된 뭐 브리핑을 받았다. 혹은 이 드루킹과 독대를 했다 이런 말씀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사실관계는 인정받고 있고요. 재판부도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킹크랩의 시연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을. 근데 1심에서 이 주장이 2심에서 뒤집어지는 과정이 닭갈비 사장님이 나오셔서 23인분 포장을 해갔다. 2명이든 3명이든 공모를 해서 만약 킹크랩 시연을 받다면 닭갈비 23인분을 이 경공모 회원들과 소위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같이 가서 식사할 리가 없다. 그리고 이미 이 사장님 또한 이 회원들, 카페 회원들에 대한 이 안면 인식을 다 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VIP에 뭐 준해서 대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 로그 기록입니다. 11월 9일 날 로그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더미네이터 파일이라고 있는데 이 시연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 더미네이터 파일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9일을 목표로 했는데 4일부터 10일까지 7일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이 로그 파일을 확인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실상 테스트용 버전의 파일이었다. 그렇다면 이 테스트용 파일을 한 차례, 7차례에 걸쳐서 시연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뭐 김경수 지사를 한다? 만약 그랬다면 9일로 끝났겠죠. 다음 날 10일까지도 아마 테스트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로 쟁점은 역작업 하신 건데요. 예를 들면 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지휘관계, 명령 복종 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이미 역작업이 36% 거의 40% 육박하고 있습니다. 소위 드루킹이 소위 김경수 지사와
전혀 공모 관계가 아니었고 드루킹 독자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김경수 지사 측이 이미 얘기했던 이 어떤 강의를 들었던 부분이라든지 독대를 했던 부분은 이미 변호인 측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 2심에서의 근거들 그리고 이 변호인 측의 어떤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닭갈비 식사 여부가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또 올랐는데 문제가 되는 시점은 2016년 11월 9일 그날입니다. 11월 9일이고 어쨌든 간에 닭갈비를 샀다. 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 측은 식사를 같이 했다. 따라서 시연회를 했다는 그 시간대에는 식사를 했기 때문에 시연회를 봤을 수가 없다. 이 얘기고 특검에서는 그게 결제를 한 것과 식사를 한 게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시연회는 분명히 참석을 했다. 특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뭐 이 부분은 기사로도 참 많이 나와서 이준석 최고위원도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번에 이제 결국에는 큰 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두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두 번째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매간매직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이 센다이 총영사라는 상당히 비중 있는 외교직을 가지고 드루킹 일당이 요구를 할 정도면은 본인들이 요구할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요구했을 때는 오사카 총영사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안 주면 그만이지 센다이 총영사를 역제안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정황상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야 되는 것은 결국엔 지시 및 공모 관계가 있었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피해 상황은 이미 명확해요. 안철수 후보가 대선 주자로서 상당히 지지율이 상승하고 이런 시기에 상당히 집요한 수만 건의 이제 댓글 공격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 피해 입은 사람은 있고 피해를 가한 사람도 명확하고 다만 아까 공직을 제안하고 역제안했던 사람과 이 사람 간에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부분인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결국에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여느 선거판에 있는 업자들이라고 하면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원합니다.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금전적을 요구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건 공모관계를 가지고 이제 움직였다는 것이 야당 측의 이제 생각이거든요. 이게 관례거든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는 업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시연회를 받느냐 못했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시 공모관계를 밝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무죄로 판단된다고 한다면은 지시 공모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드루킹이 이런 것들을 집행했느냐 이런 걸 밝혀야 될 텐데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김경수 지사 측에서도 드루킹에 대해 가지고 지시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봤던 게 또 뭐가 있냐면은 기사 링크를 막 보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완벽하게 변명할 수 있었을지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할 거라 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재판을 상당히 오랫동안 받아왔는데 재판을 받을 때마다 어떤 심경을 밝혔는지 오늘도 들어가면서 그동안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경수 지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항소심 판결 선고 앞두고 계신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증 자료도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경남 도민들과 국민들께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판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경수 지사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심과 2심 재판 때 또 결심 공판이 끝났을 때는 어떤 얘기했는지 김경수 지사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작업에 대한 시연을 참석하고 이후 개발 및 운영에 공무원 점과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면서 댓글 작업을 허락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기소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경남도정의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할까요?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 상당히 오랫동안 재판을 받아왔는데 김경수 지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운동을 도와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 또 현재 여당에 몸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께서 계속 결백을 주장해 오셨고요. 저희도 선거나 이렇게 뭐 이준석 최고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뭐 산악회 100명이 있다, 자기 카페 회원 200명 있다 이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 뭐 제안들을 하시는 분도 많고요. 사실 예전에 과거에 이제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 전신이었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시절에 2011년에 디도스 공격이나 저희가 처음에 이 드루킹 관련된 댓글 조작이 있었을 때 저희 보고 선거 조작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뭐 국정농단이다까지 뭐 주장하셨던 적이 있는데 저희 그때 과거에 저희가 국정농단을 했던 것들은 뭐 예를 들어 국정원이나 군사이버사령부가 이 댓글 조작에 가담했을 때 이야기고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뭐 참여했다고 해서 저희가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변인으로서 정말 성실성의껏 잘 수행해왔던 부분들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믿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경태 의원이 말한 것처럼 국정원 심리전단이야말로 그들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절대 개입하면 안 되는 곳에 개입한 거고요. 네. 그와 반대로 이 카페 회원들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카페 회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그리고 김경수 지사라 함은 그 당시에 저희같이 여권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친소관계가 있고 선거 캠프가 있다면 핵심의 인사일 걸로 다 예측되는 인물이거든요. 아무도 장경태 의원한테 와가지고 오사카 총영사라는 얘기 안 했죠. 그런 이상한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누가 봐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진짜 공모관계라든지 지시관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요, 저는 이거는 문재인 그 선거 캠프에서 일정 부분 묵인하고 지시한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아까 말했던 주체는 지금 뭐 아까 말했던 카페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한다면은 역시나 선거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 측에서 당연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많은 선거 캠프 과정에서요. 잘 아시겠지만 2012년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어찌됐건 이 대선 캠프 후보자 뭐 여러 가지 선대위 경력 임명장을 한 10만 장 정도 뿌렸는데 그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은 80만 장 가까이 뿌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문화체육 특위위원장 이런 분들은 자기가 마치 문체부 장관 되는 것처럼 행동도 하셨어요. 실제로 그 둘 간의 공모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범죄 혐의가 성립하죠. 근데 드루킹과 이 김경수 지사의 지금 공모관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가 정치권에서 혼자 김치국 마시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네가 무슨 오사카 총영사를 이렇게 보내지 센다이 총영사로 역제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치권에 있는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선거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또 이제 유죄로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그 당시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캠프 측에서는 유감 표명이 있어야죠. 왜냐,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와 홍준표 대표 측에서는 선거 당시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이미지 손실이 있었어요.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게 선거에 드루킹이 안철수 대표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드루킹에 의해서 킹크랩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거 영향을 얼마나 끼쳤는지는 그건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건 재판부에서 판단할 몫이긴 한데 그것까지 김경수 지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몇천 개 단계 더 컸겠어요? 아니면 드루킹이 몇만 개 단계 공무원 신분으로 아니 선거에 영향을 주는 분 말한 때문에 겁니다. 문제죠. 선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선거 영향 여부는 아마 절대량으로 드루킹이 20배가 넘게 했습니다. 댓글 10개당 한 표 검진다 이렇게 정량화해서 말씀하실 수 장경태 없잖아요. 초딩이라고
닭갈비라고 누가 20만 개 달아보세요. 뭐 영향 안 주는 그게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또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아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는 처음에는 대선을 도와준 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대선을 얘기를 하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지방선거에 갖다 붙였다. 이렇게 봐서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공직선거법 전체의 법 취지로 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좀 일단 판단한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아직 주문은 나오진 않은 거고 저희가 주문을 읽기 전까지는 유죄냐 무죄냐를 또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운명의 그날 2016년 11월 9일이죠. 이른바 드루킹의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한 자리에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제품 작동 시연을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장이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고 있는데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고 또 재판부의 판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쾌하게는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자, 시연 여부, 시연회 참석에 대한 판단, 구체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겠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판결문 그대로 읽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이 산채를 방문해서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킹크랩 그 시연을 받느냐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지금 그 부분을 읽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의 관계가 1년 6개월 정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돼 왔고 뭐 정보 보고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좀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닭갈비 식사 이 영수증을 내놓고 항소심에서 결정적으로 이것을 핵심적인 증거라고 재판장에게 새롭게 제시한 것은 나는 닭갈비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연은 보지 못했다. 이런 논리로 피고인 측은 항변을 했던 것이고 과연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 판결문을 좀 다 읽어봐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는 현재 법정 안에서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아까 잠깐 김경수 지사가 받고 있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1심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다시 한번 보면서 원희리 위원께서 김경수 지사가 받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불법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2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일을 주도한 드루킹 김동원 씨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3년 징역형 확정됐기 때문에 불법 여론 조작을 한 댓글 조작 혐의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김경수 지사가 갖고 있는 이 문제의 쟁점의 본질은 김경수와 김동원 드루킹이 공모했느냐 부분인데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법률적 용어를 저는 일반인의 언어로 좀 해석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거는 흔히들 상식으로 알고 있는 알리바이 문제가 이 문제의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과 장소에서 김경수 지사가 거기에 없었다면은 김경수 지사가 결백을 주장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쟁점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2016년 11월 9일 오후 7시에 김경수 지사가 파주 산채에 도착을 했고요. 9시 15분에 떠납니다. 그런데 김동원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이라고 하는 댓글 조작 기계를 돌리려면 로그 기록을 해야 되고 이건 구글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 기록한 정확한 시간이 오후 8시 7분부터 23분까지 이 기계가 가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그 시간에 오후 7시에 도착해서 9시 15분에 떠났으니까 그 시간과 그 장소에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과학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도 한 번도 그거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문제는 나 거기 있었는데 그 돌리는 거 못 봤다. 이거 딴 거 하느라고. 그럼 뭐 했는데?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오다가 두 번째 2심 재판의 쟁점이 된 게 나 닭갈비 먹느라고 그거 돌리는 거 못 봤다가 핵심입니다. 김경수 지사 항변에 결백하다라는 그 주장의 핵심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 이 영수증을 주고받은 거로 보면 맞아요. 닭갈비 23인분을 포장으로 시켜와서 먹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특검의 마지막 주장은 이거를 돌린 8시 7분부터 23분까지가 중요한 거다. 나머지 시간 다 필요 없다. 도착했고 밥 먹고 닭갈비를 먹었고 뭐하고 다 필요 없는 거고 예. 킹크랩이 돌아간 그 시간에 김경수 지사가 뭐 했느냐. 그런데 김경수 지사의 시종일관의 주장은 거기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으나 나는 그거를 돌리는 걸 본 적이 없다. 이걸 가지고 쟁점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지금 판단을 밝히고 있네요.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면 그날 2016년 11월 9일 피고인 김동원 씨, 드루킹 일당의 핵심이죠. 피고인에게 킹크랩 브리핑을 했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하여서는 김동원, 드루킹 일당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산채를 방문해서 프로토타입 시연에 참관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그 불법 여론조작 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모관계 인정돼서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예. 왜냐하면 예전에 그 전직 재판장도 킹크랩 시연해 본 건 인정이 돼. 다만 그게 공모가 바로 연결되는지는 조금 더 심리를 해봐야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근데 뒷부분 킹크랩 시연회를 봤으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뒷부분에 그 전임 재판장이 남겼던 건 그냥 전임 재판장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드러나기가 좀 그러니 이론적으로 뭐 킹크랩 시연회 봤다 하더라도 공모관계인지는 좀 봐야지 이론적인 문을 좀 열어둔 거지 나름 킹크랩 시연회 본 거는 인정을 하고 가버린 거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원희리 의원 말씀하셨던 닭갈비 얘기는 그 이후에 이제 재개된 변론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판장이 얘기가 이 사건의 쟁점은 간단합니다. 공모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 안 봤는지가 쟁점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모두에. 그 얘기는 뭐냐. 킹크랩 시연회 봤으면 공모 인정 유죄. 킹크랩 시연회 안 봤으면 공모 불인정 무죄. 이거라는 거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그런데 지금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 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너무 일관되고 다 똑같다. 그 진술을 배척할 이유를 못 찾겠다.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아마 1심과 마찬가지로 킹크랩 시연회 공모 인정이 유죄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현재로서. 김태현 변호사.